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자료형을 알아보고 시간이 나오면 튜플 자료형까지 해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먼저 리스트 자료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리스트 자료형은 앞에서 보였던 우리가 문자열이나 숫자형하고는 달리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을 자신의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탄력성을 가진 그런 자료형입니다. 실제로 아마 그 파이썬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초 수준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형 중에 하나가 이런 리스트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뭐 성적 처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전체 총합 또는 평균값 등등 여러 가지 통계적 그 결과를 계산할 때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대상해서 뭔가 연산들을 하려고 할 때 리스트 자료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을 보시면 리스트를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가, 그 다음에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문자에서 했던 것처럼 리스트 안에 특정한 요소를 불러오거나 특정한 그 범위 내에 있는 위치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그 요소들을 일괄적으로 이제 불러낼 때 쓰는 슬라이싱들을 이제 다룰 거고요. 기타 뭐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연산, 더하기, 곱하기, 뭐 리스트 길이 구하는 거 등등 하고, 또 리스트에 있는 값을 수정하거나 또는 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삭제할 때 그때 쓰는 게 이제 대를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런 하는 방법, 기타 이제 리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요소를 추가한다거나 정렬한다거나 리스트의 순서를 거꾸로 한다거나 또 특정한 요소 값의 인덱스를 얻는다거나 또 요소를 특정한 인덱스에 삽입한다거나 리스트의 요소 값을 제거한다거나 또는 끄집어내고 특정한 요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리스트를 서로 이제 익스텐드 확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리스트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더 큰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이런 방법들에 관련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이제 잠시만 먼저 설명하고 실제 예제를 따라서 하면서 우리가 리스트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죠. 리스트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가 리스트 명이 있죠. 리스트 이름, 변수명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죠. 문자나 숫자나 언더바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 반드시 앞에 첫 문제는 뭐 문자로 돼야 되는 어떤 지약 조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요 뒤에 있는 리스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3579는 이제 홀수죠. 그래서 오드 넘버라고 하는 영어에 홀수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오드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는 대괄호로 묶고 양편을, 그 다음에 그 요소는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 컴마로 모든 여기 들어가는 요소들은 이제 숫자로 돼 있죠. 숫자로 숫자 요소로만 구성된 리스트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형태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 때 필요한 대괄호만 있고 요소는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empty, 빈, 공백 리스트라고 이야기하죠. 공백 리스트. 비어있다. 그래서 공백 리스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요소 값을 추가하거나 리스트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를 이 상태를 분달할 때 이런 공백 리스트를 필요로 하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숫자를 요소 값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자열을 요소로 하죠. 이렇게 문자열 하나씩을 다 컴마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여기 컴마로 문자열들을 리스트 요소를 할 수도 있고, 또 두 가지를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숫자하고 문자열을. 그 다음에 좀 약간 특이하게 생겼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요소로 갖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좀 보게 될 텐데, 요 D하고 E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건 요소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로 돼 있죠. 컴마로. 근데 이건 사실 하나, 둘, 컴마하고 요 자체가 리스트가 하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리스트 안에 어떤 요소, 그 데이터 타입, 그 자료형 이 요소도 다 가질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있는 리스트를 요소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신축성 있고 좀 뭐랄까 플렉서블하죠. 유연한 자료형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을 자기 요소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료형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데이터 타입 자료형 중에 하나이다. 비하인드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죠. 이제부터 하나씩 스파이더를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백 리스트를 이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취하게 되면 그리고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공백 리스트인 거죠.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나중에 보면은 튜플을 이용해서 튜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하게 되면 B가 1, 2, 3을 요소로 갖는 리스트로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부터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먼저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뭐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순서를 그 요소들의 순서를 순서대로 이제 특정한 값을 0부터 부여해 가지고 해당하는 인덱스에 있는 값을 얻어오거나 또는 거기 새로운 걸 집어넣거나 지우거나 할 때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인데요. 문자열에서도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해서 했었죠. A가 이제 책대로 해봅시다.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앞에 있는 리스트 요소 요 1이라고 하는 요소 값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A0 저번 시간에 문자열에 있어서도 가장 문자열 내부에 앞에는 이해가 0번이라 했잖아요. 0번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덱싱을 해나간다 했잖아요.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0번인 거죠. 얘가 1번 얘는 2번 인덱싱을 0번부터 해나간다. 반드시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0번부터 시작한다는 건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숫자를 0번에 있는 놈과 2번에 있는 놈, 가장 끝에 있는 거죠. 3이 두 개를 더하면 4가 되죠. 숫자 1과 3을 더하니까 이제 4가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통해서 리스트에 있는 특정 요소 값을 얻을 수 있다. 물론 A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뭐겠어요? 가장 뒤에 있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문자에서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뒤에 있는 요소 값을 가리킬 때 마이너스 1 값을 사용하면 된다. 이게 마이너스 2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2이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가장 앞에 있는 게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경우를 좀 봅시다. 이런 경우죠. 특이한 케이스죠. 이렇게 A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요소가 이제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가 하면 요 전체로 하나의 리스트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소를 개별적으로 인덱싱을 통해서 접근할 때 0이면 당연히 이제 뭐겠어요 이게
1이 되겠죠. 근데 A에 0, 1, 2, 3은 뭐겠어? 3은 잘못했네. 3은 3은 요게 되죠. 저게 A, B, C라고 하는 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가 A의 세 번째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A에 마이너스 1을 한 경우도 A, B, C가 지칭이 되죠. 3과 마이너스 1은 동일한 A, B, C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리키는 거니까. 어쨌든 A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봤을 때는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자기 하나의 요소다. 즉 1, 2, 3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숫자 요소하고 동일한 수준에서의 동일한 레벨에서의 요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리스트 안에 있는 A, B, C를 별도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A에 마이너스 1하면 끝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방금 것처럼 리스트를 리턴해 주잖아요. 리스트를 당연히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어때요? 조건하려면 앞에 있는 게 0, 인덱스 0번, 1번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0번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A라고 하는 문자가 찍히게 됩니다. 당연히 1이라고 하는 문자를 찍으면 1은 B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또 하면 저 끝에 있는 C가 되는 거죠. 즉, 이 앞에까지가 첫 번째 인덱싱을 하면은 그 해당하는 요소를 가리키게 되고, 그게 만약에 리스트다 그러면, 또는 문자열이면 그 문자열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인덱싱을 하게 되면, 요걸 놔두고 그걸 대상으로 동일하게 대괄호를 이용해가지고 인덱싱을 0, 1, 2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요소 값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그 값을 얻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에 3중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동일한 방법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긴 하죠. 뭐가 빠졌구나. 이게 빠졌네요. 가로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보면 A라고 하는 리스트를 보면 숫자 1과 2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그 다음 있죠? 요 전체가 하나의 요소죠. 전체가 리스트 안에 A, B라고 하는 문자열하고 또 라이프 있으라고 하는 문자를 갖는 리스트를 요소로 갖는 그 리스트를 세 번째 요소 값으로 갖는 거죠. A가 뭐 많이 복잡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리스트를 우리가 요소를 얻고 싶다 그러면 A의 몇 번이에요? 0, 1, 2죠. 2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A나 B는 뭐 0 하게 되면 A 값은 여기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여기 안에 리스트 어떻게 써요? 안에 리스트를 얻으려면 A에 2 또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 끝이니까 이렇게 하고 또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은 제일 끝에 있으니까. 그러면 해당 요 안에 있는 가장 심층에 있는 라이프와 S라고 하는 문자열로 된 리스트를 우리가 일단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이프나 S를 선택하려면 얻어보려면 0을 주거나 아니면 1을 주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을 주면 가장 끝에 있는 요 S는 가장 뒤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주게 되면 요 S라고 하는 문자열 요소를 얻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 더해서 이게 문자열이니까 문자열도 인덱싱이 되죠. 가장 앞에 있는 게 이제 i니까 그걸 얻으려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고 그 안에 또 리스트가 있고 어쨌든 또 그 안에 여기 리스트나 아니면 문자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그 세부 단위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요소들을 결국은 다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리스트 이름에다가 자기 레벨에서의 원소 위치, 요소 위치, 이렇게 3번이잖아요. 또는 길드 있으니 마이너스 1번을 이렇게 끊어놓고, 이렇게 하면 이놈이 블루 D상이 되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놈이. 그걸 또 동일하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놈을 하나에 그대로 리스트를 넣어놓고, 요 리스트를 또 지칭하려고 그러면 0, 1, 2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요놈인지 하게 되면 요놈을 가리키게 되겠잖아요. 요놈이 뭐죠, 요놈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가장 이스를 접근해보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0, 1 또는 마이너스 1 이런거죠.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 이스를 가리켜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서 is에서 뭐 i를 가리키려면 0번, 또 s를 가리키려면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을 주면은 최종적으로 맞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잘 동일한 방법을 연속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끊어서 보면 그놈이 뭘 가리키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연결시켜서 그놈은 또 뭘 가리키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리스트가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요소를 접근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몇 번 여러분들 실제로 책의 예제들을 따라 하거나 또는 여러분 새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쉽게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덱싱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 인덱스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일부분을 이제 리스트의 일부분을 얻어 놓는 거죠. 저번에 문자열에서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리스트에서도 한번 봐보죠. 저기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 2, 3, 4, 5죠. 여기서 이제 인덱스 0번부터 1번까지 두 개만 얻어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A의 0번부터죠. 또 콜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생각이 나시나? 요 슬라이싱은 첫 번째 위치와 끝의 위치를 이렇게 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요 놈은 포함이 되죠. 포함이 돼.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놈은 폐구간이에요. 폐구간 닫혀 있다. 그리고 요 놈은 어때요? 개구간이에요. 포함되지 않아. 그거보다 하나 앞에인 거야. 이렇게 쓰죠. 수학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요 의미는 0과 1인 거죠. 0과 1. 요거 당연히 수학적인 의미로 0과 1이죠. 1은 포함이 되고 2는 포함 안 되니까. 이 안에, 이 구간에 속하는 정수는 0,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0번, 1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만 슬라이싱 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턴해주는 것도 이렇게 리스트죠. 리턴해주는 것도 리스트다. 1, 2 이렇게 숫자를 원소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이곳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다. 리스트. 좀 더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인데 책에는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좀 더 좀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죠. 처음부터 이제 1까지라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1까지. 그 다음에 2번부터 끝에까지는 이렇게 안 써줍니다. 해서 안 써주면.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아무튼 문자열에서 사용했던 모든 인덱싱 방법하고, 그 슬라이싱 할 때 쓰는 그 방법하고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책에 없는 것 중에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거 참 뭐죠.
지금 여기 요 2라고 하는 원소에 대한 인덱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가요? 이렇게 하면 2가 되죠. 근데 이건 어떤가요? 이건 어떨까요? 1부터 2니까 이걸 보면 여기는 1은 닫혀있고 2는 열려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1이잖아요. 1. 1인 거죠. 정수 먼저 키나.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요게 A의 1이다. A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틀린 건 아닌데 결국 2가 되기는 하죠. 근데 차이가 있죠. 인덱싱을 했을 때하고 슬라이싱 했을 때의 결과는 다르다. 뭐가 차이예요? 유치했어요? 요것은 리턴해 주는 게 숫자예요, 숫자. 숫자형이죠, 숫자형. 숫자형 2. 근데 얘는 어찌요? 얘는 리스트야, 리스트야.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개가 다르죠. 물론 의미상으로는 A1도 요놈이고 A1에서 2니까 요놈이죠. 그런데 그걸 대하는 방식이 인덱스는 그 안에 있는 원소 값을 원소 유형을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넘겨주는 거니 숫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쩌? 그놈에다 리스트를 씌운단 말이에요. 리스트를 그 데이터 타입에다가 어느 요소의 데이터 타입에다가 리스트를 씌워서 주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 3 이렇게 넣으면 어떻겠어요? 5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 3을 어때요? 이러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이거 리스트죠. 리스트하고 3을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그 요소 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인덱싱 했을 때하고 슬라이싱 했을 때 요소 하나일 때 또 반드시 슬라이싱 했을 때는 리턴 값이 리스트다. 그래서 둘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더하기 이렇게 할 때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차이 뭐 별 쓸데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그램을 좀 심도 있게 하다 보면 함수에서 뭐 아규멘트에서 아무튼 그 유형을 상당히 따지는 게 엄격하게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겨줘야 설사 하나의 요소를 넘겨줄 때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넘겨줘야 될지 아니면 값만 넘겨줘야 될지 이 차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에러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책 부분은 나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이제 중첩 리스트에 대해서 슬라이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3. 그 안에 이제 리스트가 있는 거. B, C 이렇게 리스트를 요소로 4, 5 이렇게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A는 이제 1, 2, 3 끝에 4, 5라고 하는 이런 숫자형 요소에다가 A, B, C라고 하는 문자를 받는 리스트를 하나 요소로 갖는 거죠. 어쨌든 A는 요소를 몇 개를 가지고 있죠? 총 6개를 가지고 있어요. 6개. 이걸 하나로 취급한다.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슬라이싱을 한번 볼까요? A에서 2부터 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얘는 2, 3, 4까지 되겠죠. 5는 포함 안 되니까. 그러면 0, 1, 2, 2 전체로 3, 4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 안에 이제 이 안에 이제 그래서 일부분을 뭐 얻어보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A에 3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가르쳐 주죠. ABC라고 리스트를 가르쳐지고 그 안에서 뭐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하면 첫 번째부터 되죠. 0이라고 안 써줘도 이렇게 되면 0, 1 이렇게 되겠죠. 0, A, B만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 또 아까 앞에 있던 거하고 동일한 것을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 좀 보자 그러면 A에 3 이렇게 되면 리스트가 출력이 되죠. 그렇지만 이것을 슬라이싱 하면 어떻게 돼요? 슬라이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슬라이싱 하면 해볼까요? 보면 리스트의 리스트가 돼요. 리스트의 리스트. 이게 다르죠. 즉 인덱싱을 하면 그 요소 값의 데이터 타입이 그대로 리턴해 주는 거 반해서 얘는 얘 데이터 타입에다 리스트를 한꺼풀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얘는 리스트의 리스트다. 이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까 리스트 2하고 2하고 다른 거죠. 여기 하나 더 쉬운 거죠. 요 부분을 잘 이해해 두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리스트 연산하기입니다. 리스트에다 연산을 한번 해보죠. 저게 이제 뭐 더하기하고 곱하기 연산이 있는데 먼저 A 리스트는 2, 3, 3개 요소를 갖는 거고 B는 4, 5, 6 이런 요소를 이제 갖습니다. 그럴 때 A하고 P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우리는 이제 수학 시간에 행렬을 배우고 벡터를 배우면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래서 5, 7, 9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네. 두 개를 합쳐버리는 거죠. 문자열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문자열에서 뭐 A, B하고 플러스 C, D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A, B, C, D 이렇게 되죠. 컨캐트네이션 결합되거든요. 이런 요소 값들을 더하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요소 값들을 더하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컨캐트네이션. 이것은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료형에 불과해요. 특정한 벡터나 행렬이 아닌 거예요. 리스트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죠?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A, B하고 3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2하고 C, D가 있다. 이렇게 더해지겠어요, 이걸? 더하면 즉 A 요소끼리 더한다고 하면 이렇게 더해지는데 이건 더해지지 않죠.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벡터의 덧셈이 아니고 리스트에서는 어디까지나 둘을 컨캐트네이션 한다, 붙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파이썬에 뭐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잠시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여러분 이걸 알 필요 지금 당장 알 필요 없고 나중에 유명한 numpy라고 하는 파이썬에서 수치 계산할 때 쓰는 중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빅데이터 뭐 이런 걸 할 때 numpy를 이제 배우시게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약간 막히게 보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NA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앞에다 리스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어레이 이렇게 해서 A를 가지고 만들 수 있고 numpy B에서 이렇게 그래서 B를 이렇게 하게 되면 NA, NB 이렇게 보면 좀 다르죠. 여기는 이렇게 리스트인데 B에서 얘는 어레이라고 써주고 그 안에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한 건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마치 그 벡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B는 리스트지만 N은 벡터다. 그래서 실제로 NA 플러스 NB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개 합쳐져서 어레이 1, 2, 3, 4, 5 이렇게 될까요? 아, 그렇지 않죠? 이렇게 두 개씩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놈끼리 더해진 결과가 나오죠. 이해인지? 그래서 이제 수치 계산할 때는 이렇게 num파이라고 하는 어레이를 numpy 어레이, nd 어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num파이에 있는 걸로 이렇게 리스트를 수정해서 이제 이렇게 벡터로 사용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 이런 것은 뭐 시험에 내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는 리스트를 더하면 이렇게 concatenation 된다, 합쳐진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곱하기인 경우에 또 마찬가지 3이 1, 2, 3에다 곱해지는 게 아니고 뭐 문자열에서 연산하는 것처럼 3번 가는 요소값들이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1, 2, 3, 1, 2, 3 3번 1, 2, 3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죠. 책에는 리스트 반복하기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할 때 썼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리스트의 요소 개수를 셀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리스트를 펴고 있는데 이걸 한번 봐보죠. 방금 했던 거는 이렇게 화살표 위아래를 누르게 되면 히스토리 기능이라고 해서 이전에 자기가 썼던 그 명령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를 위아래를 누르면 위를 자꾸 누르면 과거로 쭉 가고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최근의 걸로 나오게 돼서 일일이 다 앞에 썼던 거 다시 쓸 필요 없이 기르면 쓰다가지고 엔터 키를 눌러주면 그대로 A가 요 명령어가 실행되는 겁니다. 아무튼 A가 요거인 거죠. 그럴 때 요거에다가 길이를 재면 어떨까요? 길이를 하면 이건 숙제를 들어가죠. 다음은 뭐 책에 아까 했던 거하고 뭐 비슷한 건데요. A의 뭐 2번에다가 이렇게 문자열을 당연히 A니까 0, 1, 2, 3이죠. 숫자 3하고 문자열하고 더하면 당연히 타입 에러가 발생해요. 타입 에러가 발생하고 unsupported operand 타입이라 해서 더하기가 안 된다.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이 이게 오퍼레이터고 오퍼랜드라고 하는 게 요 더하기 이게 플러스를 오퍼랜드 연산자 두 개를 오퍼랜드 피연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개의 피연산자가 더하기 대해서 하나는 인티저 숫자고 숫자를 3 하나는 스트링이에요. 문자열이죠. 그래서 두 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은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값을 한번 수정해보죠. 지금 현재 A가 1, 2, 3인데 A에 띄어쓰면 안 돼요. 인덱싱 할 때. 그래서 2 현재 3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다른 값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책엔 4로 돼 있어요. 4로. 얘가 어떻게 써요? 4로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A의 2가 0, 1, 즉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A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가 2는 이놈을 가리키는 거죠. 인덱스로 2가. 근데 그 값을 4라고 하는 새로운 숫자로 할당을 해버리면 그거는 지우고 거기에다가 4를 이렇게 써놓게 돼요. 4를
그래서 1, 2,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시키려고 하면은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가리키고 거기에다 새로운 값을 할당해줘 버리면 거기에 있는 값이 변경된다. 값을 그래서 수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은데 어떻게 하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변경시킬 수 있다. 지울 때는 de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앞에 아까도 언급했었죠. 그래서 해당하는 리스트의 인덱스를 이용하게 되면 1이면 이제 0, 1, 숫자 2가 지워진다. 그래서 1은 그렇죠. 2가 사라졌죠. 그런 슬라이싱에서 여러 가지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얘를 키워보죠. 뭐 예를 들면 뭐 3, 4, 5를 지워보겠다. 3, 4, 5를 그러면 A에 3, 4, 5를 인덱스 슬래싱 되면 어떻게 했어요? 2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A가 이 앞에 1, 2만 하고 3, 4, 5 이렇게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요소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을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다뤄볼 텐데, 실제로 리스트에는 이렇게 많은 이제 함수들이 있어요. dir을 한번 저번 시간에 언급한 것 같은데,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뭡니다. append, count, extend, index, insert, pop, remove, reverse, sort,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을 클리어하고 카피는 빼고 나머지 함수들을 이제 사용해 볼 겁니다. 여기 있는 것도 사실 다 함수예요. 약간 이상하게 생겼지만 언더바 양쪽으로 붙어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이 함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좀 깊이 하면 이런 것들까지 이제 설명이 되는데, 매직 펑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더 어렵게 만드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얘들하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별게 아니고 사실 플러스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까 리스트에서 a 플러스 b 했잖아요. b 예를 들면 a가 1, 2였고 b가 3, 4였다 이러면 이게 결과가 뭐였죠? 두 개가 합쳐지는 거 있죠? concatenate 3, 4 이렇게. 사실 이 플러스가 리스트에 요거 실제로는 이렇게 쓰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호출되는 게 a 점 언더바 2개 add 언더바 2개 저함수죠. 하고 여기다 b를 이렇게 이제 호출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즉 a는 1하고 2다. b는 3하고 4다.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 하면은 1, 2, 3 되죠? 근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대. 잠시만요. 이제 똑같죠? 똑같다. 즉,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린다. 내부적으로는 인터프리터 내에서는. 그래서 결국 요 플러스도 사실은 함수처럼 사용합니다. 함수로 사용해요. 실제는 함수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호출되어야 된다. 함수의 정의도 이제 우리가 사실 볼 수는 있는데 생략합시다.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근데 책에서 먼저 첫 번째 다루는 게 append라고 하는 거죠. append. 그래서 A가
A가 1, 2인데 A점 append 해가지고 특정한 요소값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3을 넣겠다 그러면 요소값 쓰죠. 이렇게 하면 A가 3이 이제 추가됐죠. append 더한다는 얘기예요. 추가한다. 3이라는 요소값을. 그래서 뭐 A에다가 당연히 뭐 숫자가 아니어도 문자여도 되겠죠. 왜냐면 리스트는 요소값을 다른 타입의 자료형도 다 추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리스트에 리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추가하면 리스트 항상 이제 D부터 이렇게 제일 뒤에다가 차곡차곡 이제 append 킬 수 있는 거죠. 물론 대라고 뒤에 거 지워보도록 합시다. 네. 이런 어차피 의미가 없네. 그 다음 게 이제 정렬, 소트라고 하는 거죠. 정렬시키는 건데, 숫자가 있습니다. 틀어놔야 되겠군요. 이렇게 이제, 지금 숫자가 리스트 요소 값들이, 순서,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순서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렬되어 있지 않은데 이놈을 이제 정렬할 수 있다. 소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사실은 나중에 뭐 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거꾸로 할 때 리버스를 좀 폴스로 되는데 true로 해주게 되면 그 거꾸로 이제 뭐 내림차순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써주고 이렇게 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A가 1, 2, 3, 4 이렇게 정렬이 됐잖아요. 작은 숫자로부터 큰 숫자로 올라가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오름차순. 올라간다 해죠. 숫자가 오름차 순. 반대로 이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큰 것부터 작은 걸로 내려가면 이건 내림차순이야. 내림차순. 우리나라 말로. 소트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용하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있습니다. 오름차순으로. 물론 아까 리버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꾸로 하게 되면 정렬을 거꾸로 해줄 수 있는데 잠깐만 일단 놔두고 책에 따라서 합시다. 물론 이제 알파벳도 할 수 있어요. 알파벳도 A, C, B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이제 되는데 문자를 어떻게 정렬할까 하는데 이제 문자도 유니코드 값으로 숫자로 다 이제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니코드 값에 따라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A가 가장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A가 가장 앞에 오고 B, C 순으로 되는 거죠. 이놈을 이제 뒤집어 보자. A.리버스 리버스가 이제 역이라는 소리, 역. 거꾸로 숫자 이렇게 쓰나? 한자로. 한자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몇 밖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버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역이라는 거꾸로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긴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A가 이제 CBA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는 걸 알 수 있죠. 리버스. 외워야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위치 반환하는 함수가 위치 특정한 즉 지금 A라고 하는 요소의 인덱스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싶을 때 A점하고 인덱스하고 요소값 써주면 2를 알 수 있죠. 이 앞에 게 0, 1, 2.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요소값의 인덱스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 더 해볼까요? C는 당연히 이제 0이 되겠죠. 이렇게 요소의 인덱스 값을 올려갈 때 이게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저번처럼 없는 것 숫자 1에 대해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1이라고 하는 게 이 리스트에 없다. not in 리스트 A라는 리스트에 없다는 거죠. 혹시 저번에 문자열에서 find라고 하는 거 기억이 나세요? find 이제 마찬가지로 인덱스 넘겨주는 게 있는데 리스트에는 find가 있을까요? 봐볼까요? a.find 하고 리스트에는 그런 어트리뷰트 find라고 하는 게 없다. 이런 함수가 없다는 거죠. 속성이. 아까 dir하고 리스트를 해봤을 때 find가 없어요. 인덱스는 있었죠. 근데 문자열은 문자열에는 훨씬 더 많은 함수들이 있는 걸 알고 있었죠. find가 있죠. find도 있고 인덱스도 있는데 리스트에는 find가 없습니다. 혹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지 이걸 외운다 그래서 바로바로 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꾸 해서 하고 잘 모르면 방금 했던 것처럼 dir하고 그 해당하는 객체에 이런 함수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있는 걸 찾으면 쓰면 되고 정 안 되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찾았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런 함수들을 하나씩 사용하는 법을 늘려가는 게 실력을 쌓는 거예요. 결국은 문법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하는 겁니다. 이제 얘가 원래 있네. 어쨌든 인서트를 해보죠. a.insert라고 하는 걸로 앞에는 보면 인덱스라 인덱스 어떤 위치에 뭘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위치는 당연히 인덱스니까 예를 들면 B라고 하는 자리 1에다가 넣어봅시다. 1에다가 뭘 넣을 거냐? D라고 하는 문자를 넣어보자. 이렇게 여기가 어떻게 되죠? 이제 1위 자리에 1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D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D로 밀려갔죠. 원래 거기 있는 애들부터는 즉 D를 원래 B가 있던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할당했을 때 즉 A에 1에다가 이런 식으로 T 이렇게 하게 되면 체인지 됐죠. B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됐을 텐데 C, D, A 이렇게 됐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인서트를 쓰게 되면 B를 지우고 넣는 게 아니라 얘들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D를 써주는 거죠. 인서트는 삽입하는, 그래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걸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고 리플레이스가 아니라 리플레이스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들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런 것도 뭐 쉬프트라 그러는데 이동한다. 오른쪽 쉬프트 한 칸 오른쪽 쉬프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있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거, 뭐 아까 좀 우리가 del 써도 되고요. del을 써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리스트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제거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remov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차이점이 뭐냐면 del하고 del은 이제 빌트인 함수로서 그건 뭐 리스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리스트에 있는 함수가 아니고 별도의 함수인 거고 리무브는 이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의 어트리뷰트 속성인 거죠. 그래서 대신 또 차이도 뭐냐면 데일 같은 것은 그 인덱스를 A에 뭐 1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거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밸류로 썼죠. 밸류로. 즉 인덱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를 직접 찾아가지고 없앤다. 큐를 수 있네. A 이렇게 A가 지워졌죠. 이건 인덱스가 아니고 실제 거기 있는 값을 가지고 지울 때 리무브를 쓴다. 합니다. 그럼 여러 개가 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책에 있는 대로 1, 2, 3, 1, 3, 5 아까 배운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remove 이렇게 해가지고 1을 지워 1이 지금 두 개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근데 리무브 하게 되면 앞에 것만 지워요. 앞에 것만 앞에 것만 지우는 걸 알 수 있죠. 다 지우려면 여러 번 지워야 되는 거죠. 또 1, 다 1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끄집어낸다라고 해서 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가 있는데 A.pop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볼까요? 근데 인덱스를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리무브가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리스트에서 제거하긴 하는 건데 이번엔 인덱스를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나 디폴트로 인덱스가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면 인덱스가 -1로 주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지운다. 오른쪽에 있는 걸. 네. 그렇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AA는 이렇게 리무브를 하게 되면 리턴 값이 없어요. 리무브는 다시 말하면 B equal A. 리무브 하고 이렇게 하면 B가 아무 값도 없죠. 받는 게 없어, 받는 게. 근데 팝을 쓰게 되면 A를 한번 봅시다. A 많이 지워버려가지고 312 이렇게 3개 남았는데 B equal A. 팝 하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B 하면 2가 넘어가죠. 즉 팝은 지우긴 하되 그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다른 놈한테 할당해 줄 수 있는 거죠. P가 지금 이 값이 됐잖아요. 리브는 그냥 지우고 마는데 팝이라고 하는 일은 끄집어 갖고 주는 거죠. 끄집어 가지고 돼가지고 물론 A.1 밴드를 써서 좀 더 해볼까요? 이거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팝을 이렇게도 팝을 인덱스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덱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는 2가 빠져나가죠. 이렇게 우연히 일치로 지금 2가 2인데 위치가 0, 1, 2에서 있는데 이런 식으로 A. 하고 0 이렇게 하고 3이 빠져나가겠죠. 3을 빼겠죠. 이런 식으로 리무브는 인덱스가 아니고 값을 가지고 직접 값을 대상으로 해서 지우고 또는 그 값을 리턴해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팝은 특정한 해당하는 위치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값을 이제 빼주는데 그 값을 리턴해 준다는 거예요. 차이고 또 그 인덱스를 사용한다는 거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디폴트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넘겨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2학년 때 자료구조를 배우면 팝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어요. 자료구조에서 스택 큐 이런 게 배울 때 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하나씩 막 그 의미를 가리키는데 어쨌든 팝은 리스트로부터 하나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걸 빼내는 거 그런 연산을 갖다가 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덱스를 특정하게 지정해주면 그 해당하는 인덱스에 있는 것을 빼주는 거고, 지정하지 않으면 가장 인덱스가 큰 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끄집어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가 있죠. 얘를 좀 키워볼까요? 그냥 쓰는 게 낫겠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 특정한 요소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이.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이라고 하는 숫자 쓰면, 상대적으로 하나, 1이 3개죠. 하나, 둘, 셋. 당연히 2를 세우면 2개죠. 2개. 3인 경우는 1개. 1개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여기서도 살짝 책임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만 더 보여주도록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필요 없고 한번 구형하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는데, 이런 게 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중에 컬렉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컬렉션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즉 클래스가 있어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카운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카운트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물론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소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 위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다.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numpy 이야기 했을 때처럼 또 카운터 컬렉션스라고 하는 모듈 내에 카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배울 텐데, 모듈로부터 카운터라고 하는 것을 끌어다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카운터 이렇게 하고 우리가 A 이렇게 하게 되면 A를 대상으로, A 리스트 있죠? 리스트를 대상으로 카운터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이 CNT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터이면서 1이 3개, 1이 3개죠. 1이 3개, 2가 2개, 2가 2개죠. 3이 1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세주는 겁니다. 요소 값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냐, 3이다, 3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은 몇 개냐, 1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카운트하고 이제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이제 훨씬 더 편하게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나중에 뒤에 가면 곧 딕셔너리를 배울 텐데, 카운트는 그 딕셔너리의 한 일종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모듈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트에서 다루는 extend 확장이라고 하는 거죠. A가 1, 2, 3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론 B라고 하는 얘가 4하고 5예요. A 플러스 T 하게 되면 이게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기회를 더 설명했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A가, 즉 A가 우리가 아까 이제 리스트 더하기 배웠잖아요. 두 개를 컴캐터네이트 시킨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A에다가 최종적으로 확장된 결과를 담아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이걸 앞에 설명했었는지 이전 시간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A는 A 플러스 B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A 플러스 이퀄
B라고 하는 게 이 두 개를 붙여 쓰고 이 의미 지금 이 의미는 오른쪽 이게 다 이제 연산자다 좀 정확히 말하면 함수이기도 한데 먼저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되거든요. 할당량성과 우선순위가 낮아가지고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먼저 이걸 계산하고 결과를 이렇게 주도록 돼 있어서 A하고 B를 먼저 더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가 되겠죠. 1, 2, 3, 4, 5 더해지는 게 그 놈을 다시 이제 A가 이렇게 할당하니까 즉 A가 B 이 놈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2, 3, 4, 5 즉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좀 기호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다가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건 똑같다. A 플러스 이퀄 B다 이렇게 하면은 이 소리가 똑같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함수로 지원해 준다. 함수로 다시 A를 좀 고쳐 써봅시다. 있을 때 A.exten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B를 이렇게 해주면 A가 이렇게 두 개를 컨캐터네이트 주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그 A는 바뀌었는데 A를 다시 1, 2, 이 상태 돌려놓고 봅시다 했을 때 B도 했을 때 이게 못 모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펜드를 해볼 때가 있다고. 어펜드하고 B를 이렇게 그러면 아까 봤듯이 이게 확장이 아니고 이해하면 B가 한 요소 값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 A.extend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concatenate 되는 거죠. 그래서 append하고 extend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append는 하나의 자기 리스트의 요소 값을 넣어버리지만 extend 해주게 되면 1, 2, 3을 4, 5를 확장해서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로 만드는 거다. 차이점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1시간이 돼버려가지고 튜플은 몇 페이지 안 돼서 한번에 하려고 했더니 리스트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튜플 활용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